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정리를 넘어가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좌굴에 대한 어떤 하중과 거동을 간단하게 한번 수학적 모델로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수학적 모델을 분기좌굴 바이퍼케이션 어프로치 바이퍼케이션 오브 이큐일리브리엄. 바이퍼케이션, 이 분기좌굴 문제는 중요한 게 어떤 평형조건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수학적 모델을 볼 건데 여기서 수학적 모델 간단하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델 샥 원래 있던 거 이렇게 있던 거를 이제 수학적 모델로 나타낸다. 어떻게? 이렇게 샥 극단 좀 보기 쉽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샥 이게 갑자기 이게 롤러다. 여기서 롤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P가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힌지를 이렇게 걸어주고 여기다가 수학적 모델이니까 어디 갔죠? 뒤죽박죽입니다. 아주. 자, 여기다가 힌지를 하나 두고 또 여기를 이제 뭐로 할까요? 리지드 바. 그쵸? 왜냐면 우리가 간단한 수학적 모델로 이런 어떤 좌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알아보려는 거니까, 사실 이 수학적 모델은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떤 직관이나 이런 어떤 수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직관을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학적 모델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이거 있죠. 여기서 있으면 여기다 이거 우리가 풀 수 있지. 근데 여기 힌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 어떻게 돼요? 언스테이블해지죠? 이렇게만 두면 언스테이블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정구조물, 반력 세개에서 갑자기 이거 했으면 어쩌저쩌 하면 그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거. 그쵸? 이거 정정구조물 아니고 불안정구조물입니다. 이게 탕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있는 거에서 힌지가 내부 달리면 통에서 옆으로 튕겨져 나가면 튕겨져 나가면 불안정해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를 달 거예요? 저는 스프링을 달 거다. 스프링을 달아서 이런 식으로 쫙 잡아줄 거다. 여기에 어떤 스프링을 또 넌리니어 자꾸 눌립니다. 두 번씩 넌 리니어 스프링. 그죠? 넌 리니어 스프링을 단다. 수학적 모델을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델을 하는데 여기는 리지드하게 해서 두 개의 발을 딱 해서, 그리고 내부에 힌지를 두고 여기다가 넌리니어 스프링을 이렇게 둔 모델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힘이 스프링에 F란 힘이 전달되고 여기를 2분의 F 절반씩 가져가서 2분의 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았다라는 거죠. 그죠? 수학적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어봤다. 단 우리가 하고 싶은 목적. 자, 바이퍼케이션 어프로치. 여기에서 쉐입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리지드 바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내부 힌지가 있으면 어찌됐건 수학적 모델로 좌굴 모드. 그죠? 강체니까 유일하게 발생하는 무슨 모드가 돼요? 좌굴 모드가 된다.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죠? 이 갑자기 넌리니어 스프링 왜 다는 거야? 그죠? 넌리니어 스프링 왜 달아? 여기 모양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런 게 어딨어? 수학적 모델. 가장 간단한. 어떻게 해요? 여기 리지드 하면 여기서 실제로는 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각각에서 변형이 이렇게 곡선지면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리지드하게 했다. 그러면 탕에서 수학적으로 풀려고 이렇게. 그죠? 여기 되면서 원래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런 거 말고 여기 강체로 이렇게 해놓고 이게 누른 다음에 땅 한 다음에 여기서 이런 모델로 그냥 만들어서 수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풀 수 있는 형태를 그냥 만든 거죠. 수학적 모델을. 그쵸? 그러니까 이거 위로 이런 게 말이 되나? 실제 있나? 이런 생각은 일단 잠시 이런 호기심은 왜냐면 우리가 가장 간단할수록 좋아. 이런 모델은 어쨌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싶은 건 어떤 직관, 어떤 개념, 그죠? 간단한 걸 통해 이런 것들을 통찰력,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게 실제로 그리고 있잖아. 이게 문제 풀기 위한 그런 거지. 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려는 뭐예요? 실제로 적용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있어? 왜요? 우리가 처음 배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우리의 직관과 맞닿는 부분은 뭐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안 맞는 부분, 맞는 건 뭐고 안 맞는 건 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게 직관과 달랐던 부분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이게 세이프해? 또는 언세이프해? 이 건물 이렇게 되면 세이프해. 좌구로 일어나도 괜찮아. 좌구로의 거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형태라면 괜찮아. 이거 너무 위험해.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지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를 늘려나가자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다 의미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하는 사실 모든 공부는 의미가 있다. 그쵸? 이 쓸데없는 공부는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저희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면 쓸데없어지는 건데 뭐 하나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이렇구나 라고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쵸?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꼭 제가 갑자기 딴 길로 샜는데 이제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 다 도움이 되니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저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게 좀 달랐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함께 한번 나아가 보시죠. 그래서 이런 수학적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다. 오케이. 그죠? 이거에 대한 두 번째 정리의 끝을 보면 이거 근데 왜 계산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면 그 의문이 풀리실 테니까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자, 이런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다? 결국은 분기적으로는 평형 조건식으로 푼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를 그냥 A라고 한다. A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 길이는 L이었다. 여기 스프링, 여기 줄어든 길이 여기 X였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샤 노란색으로 여기를 A에서의 샥 해서 이제 표현 조건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죠? 여기 스프링을 막고 있으니까 넌리니어 스프링도 있고, 그죠? 이런 시스템에. 그러면 요 점에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하중이 작용하고 여기서 어떤 n이라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죠? 여긴 뭐예요? 여긴 피타고라스에서 대략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L일 때 여기가 X였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 루트 L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쪽에 2분의 f가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 평형조건식 x는 0이다. 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f 마이너스 L분의 x n은 0이다. 이거 뭐예요 사실? 코사인 세타죠? 여기가 만약에 세타였다 하면 코사인 세타에 불과합니다. L분의 x 길이분의 b로 그냥 했을 뿐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y는 p에 빼기 이제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가 되겠죠? L분의 루트 L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N이 된다. 그냥 평형조건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쪽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쪽을 좀 남겨두고 싶어서. 그쵸?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P는 P가 아니죠. 자, 두 번째 식을 조금 풀어서 쓰면 P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은 0으로 된다. 뭐라고 했을 때 입실로는 L분의 x로 정의하면 그쵸? 요 루트 안이 뭐가 되니까요? L제곱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러면 루트에서 1 마이너스 L분의 X제곱이 되니까 요거를 그냥 단순히 입실론으로 정의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결국 이게 뭔데요? 이 요만큼 길이에서 대각선 리지드 바의 길이에서 요게 얼마만큼 움직였냐? 결국은 뭐예요? 이거 입실론 스프링 얼마만큼 움직였냐라는 거죠. 스프링 얼마만큼 움직였냐가 바로 입실론이다. 상대적으로. 그죠? 이렇게 되고. 그쵸? 그리고 자, 여기서 좀 나아가면 n은 어떻게 돼요? 뭐 루트 1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분의 p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냥 정의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결국 이거는 횡변이 스프링의 변이와 관련되는 값이다 라는 거고. 그쵸? 그러면 F, 이 스프링 포스는 어떻게 정해야 하냐? 아까 뭐라 그랬죠? 원래 넌리니어 스프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K1의 입실론에 이렇게 정의했다. K2의 입실론 제곱, K3의 입실론 세제곱. 대충 요런 비선형의 형태로 이렇게 정의했다. 수학적 모델을.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는 결국은 우리가 좌구화중이나 여기를 통해 뭐예요?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개념들을 얻기 위해 이렇게 그냥 가정했다. 비선형, 넌리니어 어떻게든 정의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을 내가 여기 리지드 바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선형성을 정의를 할 거야. 비선형 스프링을 수학적으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일단은 여기서 막히더라고요. 여기서 뭐야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막 유도하고 막 이러는데, 그죠? 이거보다 이런 식으로 스프링 포스를 정의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잠깐 지울까요? 여기도 잠깐 지우고 여기서 이걸 좀 써야 되는데 위에 것도 좀 여기 거를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정리가 안 되죠. 정리가 2분의 f는 어떻게 되냐면 입실론의 n에 이꼴 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f는 샥 넘어가면 2 입실론 이렇게 된다. 그죠? 뭐를 통해서 나왔어요?
x방향이 0인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이 n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쵸? 이거 사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막 정리해서 단지 L분의 X만 입실론으로 바꿔서 그쵸? 이렇게 하나로 뭉쳐버리면 이제 F는 이 입실론의 루트의 1 입실론 제곱분의 P라는 식이 나온다. 그죠? 문제 없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썼으니까 지워버리고 다 썼습니다. 이쪽은 다 썼고 그런 다음에 남아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죠? 그러면 P의 입실론은 어떻게 돼요? 2분의 F에 곱하기 루트 1 입실론 제곱이다. 이거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샥 해서 나오죠. 다 넘기고 넘기는 겁니다. 넘기고 넘긴다. 그죠? P 입실론은 나머지 넘기면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이제 하나 남았죠? 자, F는 뭐다? P의 입실론은 2분의 1의 F 뭐였어요? 스프링 어떻게 정했죠? 샥 넘어가면 K1의 입실론 마이너스 K2의 입실론 제곱 플러스 K3의 입실론 세제곱 하고 루트의 1 입실론 제곱이 된다. 그죠? 이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비선형인데 스프링 개수를 3개를 하나 둘 3개를 써서 비선형성을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항상 또 뭐랄까 여기서 이제 또 줄일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리고 여기서 변이가 입실론 즉 L분의 X에서 이 변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매우 변형이 좌구로 변형할 때 변형이 매우 작다. 그죠? 우리 공학적으로 이런 거 많이 하죠. 좌구를 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변이가 생기다가 팡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굉장히 변이가 작다. 뭐라고요? 굉장히 스몰하다. 스몰. 그죠? 입실론이 결국 L분의 X라는 L분의 X. 심지어 이 분모가 뭐예요? L이죠. 얘도 변형도 엄청 크지 않을 텐데 L이 상대적으로 엄청 길죠. 이거에 비해서 이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실제는 거의 이렇게 거의 해서 그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L분의 X가 굉장히 작다. 매우 small, finite 하다라고 공학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 제곱 있죠. 고창 제곱된 거 날려버릴 수 있어. 세제곱 날려버려. 그리고 요거 날려버려. 우리 공학적으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사인 세타는 세타다. 이런 거 같다. 이런 걸로 하잖아요. 공학적으로 세타가 작을 때는 세타가 작을 때는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일단 그냥 여기서도 막혀요. 여기서.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수학적 모델 이렇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 요거에서 의미 있는 실제로 거동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요거에 비해서 요 x가 엄청나게 진짜 이렇게 이득 뭐예요? 이거 직각상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좌구로 일어날 때. 그죠? 변형이 이게 좌구리 어떻게 처음에 변형 좌구로 일어나는 하중을 구하는 거니까 좌구로 일어나면 당연히 팡 하고 튕겨 나오지만 탕 튕겨나갈 시점에서는 이건 튕겨나간 후고 그죠? 튕겨나갈 시점에서는 어쨌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죠? 이게 L이고 여기 X면 굉장히 미소하다 미소변이 그쵸? 이렇게 해서 공학적으로 땡기고 탕탕탕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그냥 공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창을 무시했다. 이거는 스몰하다. 스몰이라고 가정해서. 그러면 1차항만 여기만 남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 입실론은 2분의 1 K1의 입실론이가 없어지고 이거는 서로 양변에 있으니까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P는 2분의 1 K1이라는 게 나왔다. 그런데 요건 뭐냐? 요 P가 뭐냐? 우리가 미소 변형 탕 하는 거를 요거를 PCR. 그죠? 여기가 나가는 이 평형방정식 조건. 왜요? 왜 이게 갑자기 PCR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건 우리가 이 평형방정식 어디 있어요? 이거 할 때 뭐로부터 했어요? 요걸로부터 했죠? 요걸로부터? 이건 뭔데요? 이 모양? 수학적 모델? 이거 뭐예요? 좌굴 후죠? 후의 형상을 한 거잖아요. 그로부터 P가 유도된 거죠. 자, 다시 뭐예요? 우리가 이걸로 그냥 P를 구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걸로부터 그냥 P를 구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분기좌굴에 대한 개념으로 이런 수학적 모델을 좌굴 후에 이렇게 좌굴이 나 라는 거를 해서 스프링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유도가 되고 이렇게 됐다고요. 그쵸? 그럼 그 P는 뭐냐? 그 P는 이 형상을 유발시키는 하중이지 않았을까? 그죠? 왜냐면 이 모양이 이렇게 확 바뀐 걸 기반으로 이 P를 유도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PCR이 된다고. PCR이 된다고. 그러면 PCR이 된다. 대략적으로 이 간단한 수학 모델에서는 그러면 요 스프링 개수 중에 하나 K1 그리고 이 모델을 함에 있어서도 되게 비선형 스프링을 달아서 이게 뭔지 모르나 그죠? 여기 요렇게 스프링 개수가 3개인 걸로 그냥 내가 수학적 모델을 정의해가지고 쭉쭉쭉 풀어봤더니 PCR이 2분의 1 K1이라는 어떤 좌굴 하중을 구할 수 있었다.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샥샥 해서 여기가 디플렉션이고 여기는 로드 했을 때 하중이 어떻게 된다? 점 커지다가 하중이 커지다가 초기 변형이 없는 거예요. 변형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바로 PCR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이 그래프를 이해해 보시려면 마지막입니다. 다시 그래프 처음엔 뭐였어요? 얘가 하중이 점점점 커지죠. 점점점 커질 때는 가만히 얘가 좌굴이 안 나죠. 좌굴이 안 나고 초기 변형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리지드였죠. 리지드 바디였잖아. 리지드 바. 그러니까 여기가 쭉 있다가 처음에 점점 할 때는 이게 똑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 되면 얘가 어떻게 변한다? 탕해서 이렇게 변한다라고 했죠. 그쵸? 뭐가 되면? 얘가 되면.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해서 뭐가 생겨요? 이제 변형 후가 좌굴 후에 변형이 생긴다. 변형 디플렉션이 생기니까 이제 요 영역 이게 여기 쭉 가다가 탕 우린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어디까지? 이렇게 오다가 탕 이제 튕겨 나갈 거다 이제 PCR까지 구했다. 대충 근데 이 수학적 모델에서 뭐다? PCR이 2분의 1 K1이었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 제가 세 번째 정리해서 이제 이 뒤에 이 의미를 갖는 것들은 이 뒤에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근데 뭐예요 결국? 우리가 내가 수학적 모델을 정의해서 이게 PCR이 되는 거고 내가 좌구루의 거동을 했고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일단 구한 거구나. PCR을 내가 구하는 것까지는 어찌됐던 내가 수학적
모델을 정의해서 뭐와 함께? 비선형 스프링. 그리고 어떤 개념? 분기좌굴. 분기좌굴은 뭔데? 변형 전과 후, 좌굴 전후에 쉐입이 아예 확 바뀌어버리는, 탕하고 튕겨져 나가서. 그죠?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 그래서 수학적으로 결국은 평형 조건식 쓰는 건 그냥 어려운 듯 했지만 여기서 쭉쭉쭉 하면서 공학적으로 조금 넘어갈 때 헷갈리는 거는 여기 L분의 X가 즉 입실론이 굉장히 미소 변형이다라고 해서 고창을 무시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가 나왔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이거 두 번째 정리도 사실은 2분의 1 K 이거 무슨 의미야 도대체. 그냥 어쨌건 내가 이거를 구했다는 것에 우리는 일단 만족감을 갖고 이제 뒤에서 이런 비선형 스프링을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도 이제 뒤에서 나올 테니까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